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26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헤타페 대 마요르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헤타페는 득점력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마요랄이 빠지면서 그린우드에게 공격이 몰리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그린우드가 철저하게 피니시에 집중하고 있고 팀의 전술이나 압박에 기여하는 바가 적다. 따라서 헤타페의 압박 전술도 어느 정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히 마요르카가 5백으로 철저하게 공간을 주지 않는 상황을 잘 만드는 경우가 잦아 헤타페의 패스도 전방으로 쉽게 나가기는 어렵다. 마요르카도 공격에서는 그다지 기대를 걸기 어렵다. 롱볼로 가는 상황에서도 무리키가 지난 시즌에 폼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 상태다. 다르데르가 공을 달고 전진하는 상황도 헤타페가 홈에서 매우 강력한 압박 강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뢰를 하기 어렵다. 이미 헤타페나 마요르카나 잔류라는 목적은 세운 상황이라 두 팀이 모두 의욕적인 플레이를 하기에는 어렵다. 무승부가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그만큼 두 팀이 서로를 공략하는 것이 어려울 것을 생각해야 한다. 마요르카의 5백과 헤타페의 홈에서 보여주는 강한 압박과 거친 플레이는 팀의 최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 팀이 리그에서는 그다지 의욕이 없을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리즈 유나이티드 대 사우스햄튼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리즈가 기동성이나 공격성은 좋지만 사실 블록을 돌파하는 유려함은 꽤 부족한 편이다. 때문에 블랙번 같은 약체들이 잠근 상황에서도 약했고 마지막 라운드에서도 사우스햄튼에게 진 적도 있다. 당시 사우스햄튼이 상당히 점유를 내려놓고 승부를 했는데 이를 공격진들이 빅찬스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했다. 수비 플러스 역습의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 셈이다. 원래는 사우스햄튼의 플랜은 뒷공간을 열어주는 대신 자신들이 경기를 주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막판에는 5백을 사용하기도 하는 등 상당히 실리적으로 변모했다. 리즈를 상대로도 점유가 50% 미만으로 내려간 상황에서는 상당히 강했던 편이다. 암스트롱의 이탈 소식이 조금 아쉽기는 해도 아담스와 스몰본 같은 선수들이 기본적인 역량은 있다. 무승부를 기대해보고 있다. 리즈를 상대로는 상당히 사우스햄튼이 실리적으로 하는 편이다. 이 상황에서는 리즈가 기동성만으로 상대를 공략하기 어려워하는 편이라 생각보다 효과가 좋았던 것이 사실이다. 리즈가 막판에는 수비 플러스 역습으로 가는 성향의 약체들에게도 꽤 고전하는 양상이 강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셀타비고 대 발렌시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발렌시아를 상대로는 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선수비, 후역습 성향의 스타일이 후임 감독 체제에서는 꽤 안정세가 뚜렷하다. 3백을 가동하던 상황도 있지만 4-4-2로 두출 수비를 펼쳐 상대의 기동성을 저지하는 능력이 좋다. 이 양상으로 2대1로 빌바오를 잡아내는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섬세함이 떨어지는 발렌시아를 상대로도 플랜 A인 수비와 역습으로 타격을 줄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발렌시아의 문제는 섬세함의 부족으로 보인다. 중원에서의 정교함보다는 측면을 경유한 단순한 패턴으로 경기가 진행되는 경우가 잦은 것이 아쉽다. 특히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려서 승부하는 특성상 원정에서는 에너지 레벨 소모가 상당히 많은 것도 단점이다. 홈보다 원정에서 실점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셀타비고도 할 만한 상황이라고 본다. 4-4-2 양상으로 두 줄 수비를 펼치면서 발렌시아의 기동성을 잡고 역습으로 타격을 주는 것이다. 발렌시아가 섬세함은 냉정하게 부족한 편이기도 하고 에너지 레벨이 쉽게 떨어지는 원정에서는 수비적인 약점이 뚜렷한 상태다. 기본적인 발렌시아의 원정 퀄리티를 믿기는 어렵다. 이번 경기 셀타비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라스팔마스 대 알라베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상당히 지공에 많은 것을 의존하는 팀이다. 다만 리그에서 세 번째로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지만 사실상 박스 안에서의 파괴력은 리그 최하위 전력에 가깝다.
알라베스를 상대로도 최근 1승 2무로 좋기는 한데 2골 이상으로 상대를 타격한 매치는 나오지 않았다. 사실상성으로 보면 압박의 질이 높은 알라베스가 라스팔마스를 상대로 주도권 싸움에서는 지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알라베스가 상대 공을 탈취하는 능력이 꽤 좋은 편이다. 이들보다 그 효율이 좋은 팀은 아틀레티코가 홀로 있는 상태다. 바르셀로나나 지로나도 알라베스의 강한 압박에 당황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물론 오모로디온이 신체 능력에 비해 결정력이 아쉬운 편이라서 알라베스가 나름대로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도 이를 결정짓는 능력에서는 물음표가 꽤 있는 편이다. 일단 알라베스의 압박 강도가 상당히 좋아서 지공 성향의 라스팔마스가 좋지 못한 상성을 가지고 있다. 그나마 알라베스가 가지고 있는 문전에서의 침착성 때문에 주도권을 어느 정도 잡은 상황에서도 확실히 상대를 밟아버리는 상황을 기대하긴 어려울 수도 있다. 이번 경기 알라베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폴리 대 US 레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나폴리가 올 시즌에는 디펜딩 챔피언의 위용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다만 하위권 상대로는 괜찮은 편이다. 12위 이하 팀을 상대로는 엠폴리에게 0대1로 진 것을 제외하면 패배가 없다. 로버트카가 강호들의 조직적인 압박에는 고전한다고 하나 하위권 상대로는 주전이 아니던 상황에도 나와서 팀에 기여하던 편이다. 상대 수비의 공백으로 흡이차가 활동할 만한 상황이 많아졌다는 점도 긍정적이다. 레체는 동기부여가 크지 않다. 현재 잔류를 확정지은 상황이라서 나폴리와의 대결에서도 별다른 리스크가 없다. 결국 전력 차이를 극복할 만한 요소가 하나 없어진 것이다. 애초에 올 시즌 원정에서는 강등권 두 팀을 상대로 기록한 2승뿐이고 젠드리의 이탈로 인해서 상대 윙어 흡이차를 막아세우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상하지는 않겠다. 나폴리가 승리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나폴리가 적어도 하위 전력을 상대로 하는 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가져가고 있다. 중앙 전력에서 우위를 잡고 몰아치는 것으로 경기를 치른다. 레체의 경우는 원정에서의 기복이 심한 모습이고 특히 라이트백의 이탈은 상대 윙어를 막는데 애로사항이 있게 만드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본다. 이번 경기 나폴리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탈란타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아탈란타와 토리노의 전술적인 기조는 비슷하다. 다만 중앙을 쓰는 능력치에서 아탈란타가 우세하다. 공격형 미드필더의 창조성도 더 좋고 특히 크로스가 올라오는 상황에서 중앙 세부 전술이 더 유려한 쪽이 아탈란타다. 다만 토리노를 상대로는 의외로 난전을 잘 허용하는 편인데 스칼비니가 피지컬이 좋은 상대 자파타를 잘 막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0대3 패배에서도 드러났던 모습이었다. 토리노의 측면 공세가 잘 통하지 않는 이유는 애초에 이게 플랜 A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감독도 상당히 공격적으로 중원을 쓰고 싶어 하지만 이선 자원들의 뎁스가 부족해서 측면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물론 자파타의 피지컬이 아직은 세리에2에서 살아남을 정도는 된다고 하지만 전성기가 지난 나이로 인해서 기복이 상당히 있는 모습이다. 아탈란타 승리를 기대해본다. 아탈란타가 토리노와 전술적으로 보면 중앙을 쓰는 능력에서 더 우위라고 판단할 여지는 충분하다. 물론 토리노의 주포 피지컬을 스칼비니가 잘 막지 못하는 경우가 잦아서 한 골 정도의 실점은 허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상황이긴 하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